제 직관은 꿀잼? 왜냐면 만드는 게 재밌기 때문에 제 직관은 꿀잼입니다. 오케이. 뉴럴링크도 뉴럴링크는 노잼.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쿨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들어가는구나 이제. 저는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쿨하다고 생각해 생각해가지고 본 적은 없어. 걔 쿨하긴 해. 개 쿨해요 진짜. 진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AI로 그거 하는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게 뭐 그냥 미드저니라는 게 뭐 생겼다라는 말이 한창 나올 때 미드저니 버전이 한 3이었나 4였나 제가 맨 처음에 썼을 때 만들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나오길래 뭐 몇 개 더 만들고 재밌는 거 뭐 올리고 했는데 그 좀 알고리즘을 타게 돼갖고 인스타그램에서 그게 제일 그 유명해졌잖아. 그 히말라야 스님들 그거 네 맞아요. 그게 그것도 너가 그거 샀잖아. 좀 억울한 사연도 있지 않나요? 그 뭐지? 그 날개 달린 그거 있잖아. 그 뭐지? 이름 뭐야 그냐고. 제가 말하도록 유도하세요. 아니 뭐 유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 실제로 생긴 일이잖아. 오케이. 뭐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런 뭐냐 컨셉슈얼한 이미지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제 틱톡에서 뭐 3D 하시는 분이 가져가서 그 이미지 투 비디오로 그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그게 많이 붐이 됐죠. 좀 억울할 수.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그 비디오가 산중에서 그 승려분들이 신디사이저 만지고 이제 있는. 엔젤즈 캡처드 바이 고프로라는 프롬프트로 만든 이미지가 있었는데 큰 새들 있고 다른 거구나. 무슨 벌드지? 오피움 벌드. 예, 오피움 벌드. 그게 오피움 버드라는 이름을 그 비디오 3D로 만드신 분이 붙여서 그 많이 그거 본 거 같아. 오피움버드 본 거 같아. 근데 그게 원작자가 홍찬희 씨입니다. 맞아? 네.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억울함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작은 플랫폼이지만 여기서라도 조금 이런 누명을 밝힐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비질라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야. 최장미 씨가 운영하는 비즐라 네. 매거진 공개 저격하지 마. 비질라에서 해명을 해줬어?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 뭐냐 실명 언급은 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막 비질라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비질라? 사람들이 내가 그걸 보고 만든 건 줄로 착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피움 버드. 그러니까 원작자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너가 따라한 줄 아는? 근데 그게 비즐라 매거진이라는 건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질라에서도 뭐 그렇게 착각을 하셨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았었더라고. 근데 그게 좀 억울했었어. 내가 그걸 보고 만든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 오피움 버드 만든 사람 만나면은 뭐 좀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만들어서 뭐 유명해지고 뭐 할 수는 있죠.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AI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찬이가 그럼 한 거는 프롬팅이잖아. 근데 저도 막 뭐 제가 뭐 원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치. 이건 누구나 같은 프롬프트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제가 원작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래도 뭐 처음 했으면 원작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의 AI 아트에 대한 저작권이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저작권을 그 프롬프터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코피라이트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 뭐냐 그 저작권 조항 같은 것도 엔진마다 다 있어서 뭐 사용은 가능하되 뭐 상업적 사용은 안 된다고 하는 뭐 엔진도 있고 만든 사람이 그냥 뭐 완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엔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홍 선생님이 AI 웨이브에 굉장히 빨리 편승을 하셨어요. 겐이라는 또 AI 이미지 메이커가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걸 뭐 만들자고. 근데 그게 약간 좀 AI 이미지 시초 아닙니까? 겐이라는 게 이제 시초라기보다는 그 이제 지금처럼 진화하기 전이었었지. 겐이라는 게 생성형 이미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제 뭐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분별하는 애랑 생성하는 애랑 뭐 판단하는 걸로 경쟁을 해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겐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허접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약간 좋았어요. 그 윌 스미스 스파게티 먹는 거 있잖아. 엄청 뭐 무슨 기괴하지. 영상이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가 그냥 스파게티 먹는 건데 막 스파게티가 손으로 변했다가 근데 불과 한 1, 2년 만에 거의 구분 못할 정도 조금 근데 구분이 되긴 하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해졌고 이게 근데 5년 뒤 10년 뒤에 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궁금하죠. 맞아. 그거 봤어? 그 원숭이들 마라탕 먹는 거? 봤죠. 아, can you pull that up? The monkeys? 납치당한 푸바오도 한번 틀어주시면. 납치당한 푸바오? Can you search up 네, 한글 타자 안 돼. 한글 타자가 안 돼가지고. 근데 뭔가 AI 텍스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뭐지? 근데 이거를 그 AI 전문가 홍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예.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뭐야? 저걸 봤을 때 저것 좀 까리하다 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어? 나도 그 정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이거보다 리얼한 거를 봤거든. 그 지금 뭐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술사 동양인 마술사가 있고 이제 사람이 강아지 분장을 하고 있어. 마술쇼 같은 비디오인데 오케이. 사람이 강아지 분장을 하고 있고 바닥에 있고 사람이 이제 누워 있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서 요가처럼. 근데 한 순간에 진짜 강아지로 바뀌어 있어. 아, 나 그거 그저께 봤는데. 보셨죠? 네. 그게 진짜 같잖아요. 마술이야 아니면은 조작된 영상이야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거 맞아. 보고. 근데 그 정도로 그거는 좀 헷갈리는.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짜 훨씬 리얼하고 또 이제 예민한 아티스트 분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면은 이거는 진짜 정교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구분이 되긴 해요. 근데 아 그래요? 예. 다행히도 그 구분이 동양인 됐다. 마술사가 맨 마지막에 서양인으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예. 이제 AI 만들면은 AI 아트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조금 AI 이런 거 할리우드에서도 작가들 파업했었고 AI 아트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얼굴이 좀 안 보이네. AI 아트에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난 그런 사실 거죠. AI 아트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스케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 노트랑 연필만 있으면 누구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메모를 할 수 있는 거고. AI도 똑같은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겐에 한해서는 뭐 포토샵이 있다고 해서 포토샵 아트라고 부르지 않고 뭐 아니면 아이패드 드로잉이라고 해서 아이패드 드로잉 아트라고 부르지 않잖아. 기술 중에 하나인 거지 그냥.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막 뭐 조로건 이런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AI로 그냥 말하고 이런 거 영상 나 몇 번 속은 적 있어. 뭐 근데 내용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진짜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아 이거 AI 음성 파일이구나 로 느껴지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5년도 아니고 1년 뒤면은 모를 것 같기도 해. 최소 음성은 엄청 가까이 온 것 같다. 비디오도 그렇죠. 소라 AI처럼.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거 형 그거 써봤어? 유디오 알아? 유디오 유디오 신디사이저 브랜드 중에 유디오라는 브랜드 있긴 한데. 아 그래? 제가 말한 거는 유디오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로 SPN에서 노래 많이 만들었는데 프롬프트 넣으면은 이제 노래 노래를 만들어주는. 바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 그거 봤어? 막 웃긴 댓글 같은 거로 노래 만드는 그런 우리 짤 본 적 아빠도 있어? 이거 써. 그래? 뭐에 쓰시는 뭐에 쓰시는 거야? 엄마 놀릴 때. 부부 금술이 엄청 좋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어쨌든 AI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뭐 AI는 그냥 예를 들어 좀 수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예술, 인간의 소울은 못 따라잡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유디오를 써보니까 졸라 창의적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우리의 미래도 조금 위험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그럴 생각이 수-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그 미디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미디를 DAW 프로그램에 이제 기록하는 기술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도 많은 이제 음악 연주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녹음한 데이터를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할 수가 있는 기술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맞냐, 그 음악적인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의 어떤 노고는 뭐가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미디 기술이 또 그런 연주자들의 창의성을 더 돋궈주는 어떤 새로운 그 필드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AI나 AI가 아닌 어떤 디지털 신기술들이 음악적인 간섭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위협이라거나 그런 느낌은 이제 적어도 나한테는 없고, 뭐 음악은 사실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세계 같지만 사실 경향성과 어떤 케이스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이제 뭐 일단 서양 음악의 경우는 12개 음으로 이제 그냥 12개의 음을 뭐 그냥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그 자기가 정한 속도로 그냥 재생시키는, 연주시키는 그런 개념에 불과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제 그 디지털 기술들,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음악이나 뭐 음악 작곡이나 편곡이나 아니면 뭐 음향적인 데까지, 음향의 경우는 뭐 12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세계는 또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소리의 세계에도 충분히 끼어들 여지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지금에 와서 너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중에 그냥 결국 그것도 우리를 위한 기술이 될 것 같다. 미디처럼.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비슷한 얘기로 뭐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 처음 발표됐을 때 그건 당연히 근본주의자들이나 원리주의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뭐 아이패드로 드로잉이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장난하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하기 전까지. 실명 언급인가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레전드긴 하니까. 예. 아니면은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뭐냐 이게. 지금 다들 쓰잖아요. 그치. 사진도 컬러 흑백 사진 기술이 먼저 발명이 되고 그다음 컬러 사진 기술이 발명되는데 그때도 이제 컬러 사진 기술 발명되고 나서는 이제 흑백으로 찍던 프로들이 천박하다, 이게 뭐냐, 흑백 사진만 진짜 사진이 될 수 있다, 컬러 사진은 이제 예술 사진 될 수 없다. 모든 기술과 이런 뭐냐 새로운 거에 대한 경계심은 함께 했다. 뭐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저게 뭐냐 했지만 패션의 일부가 되었듯이 어떤 새로운 것들은 AI뿐만 아니라 뭐 기술이 됐건 뭐 방금 얘기한 패션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반발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신기술을 또 좋아합니다. 근데 AI는 조금 깨림칙하다. 이거는 왠지는 모르겠어. 뭔가 이런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맞는데 AI는 뭔가 좀 깨림칙한 느낌? 나는 조금 그래. 그런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태도를 뭔가 견지하고 이 현상을 지켜보는 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새로우니까 뭐 받아들이고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계를 하면서 이제 좀 그 경계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로도 돌려주고. 어떤 점이 깨림칙해? 인간보다 우월한 거를 만든 것 같아서. 그냥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물론 AI도 당연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쓰겠지만 근데 만약에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미디라든지 그냥 기술의 조각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AI는 뭔가
그냥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 자체. 인간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그냥 지능, 초지능? 어쨌든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AGI가 나오고 진짜 강력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어쨌든 다 대체할 수 있을 텐데 뭐 마이크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안 찍어도 되고 그냥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큐레이트해서 버튼만 누르면 팟캐스트가 나오고 건축, 뭐 디자인, 뭐 건설 그냥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걸 AI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인간이 필요한가?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라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게 나와서 그렇지 이미 위협은 이미 한 4, 5년 전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활성화되고 그게 우리 뭐 쿠팡이나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오케이. 우리 하루에 유튜브 얼마 동안 봐, 인스타그램 얼마 개많이 동안 보죠. 봐, 개많이 보지. 근데 뭐 걘 뭐 솔직히 뭐 어떤 뮤직비디오 뭐 AI로 만들었다, 뭐 어떤 거 앨범 커버 AI로 만들었다. 이게 진짜 거기에 들고 일어서는 오메가 사피엔? 이게 진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은 쿠팡, 뭐 티몬, 뭐 아니면 네이버, 뭐 당근도 홈화면, 당근마켓, 맞네. 뭐 아니면 유튜브, SNS 둘러보기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난 AI가 좀 혼란스러운 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창작성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한 마음을 여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찬이 같은 경우도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없었는데 이게 이제 사진에 대한 기술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프롬프팅을 할까? 결국엔 나의 마인드에 조금 더 디렉션에 가깝단 말이야.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창작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진이 흔들렸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고 하는 나의 상상력을 어떻게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그 디렉션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 동시에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아예 리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은 그게 혼란스러운 거지. 뭔가 장점이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주고 인간의 뭔가 캐파시티를 늘려줄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무서움, 그게 공존하면서 조금 그래서 헷갈린 것 같아 항상. 그러니까 인간이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뭔가 그게 하고 싶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이거는 내가 창작을 한 거고 뭐 팟캐스트 뭐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사회에 난 이런 면을 바꿀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AI는 나보다 100배 빠르게 1000배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what the fuck? What am I doing? 근데 또 누워서 릴스만 졸라 보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AI가 등장하기 전까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되겠어?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지금은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장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니버설하다고 생각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그림을 배우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직업이라는 게 그때도 있을까? 직업의 어떤 지금 뭐 변호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 같이 음악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직업의 뭐라 해야 될까?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달라져 있기는 하겠죠. 뭔가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개발되고 새로 생긴 직업이 있고 없어진 직업이 있고 컴퓨터가 개발된 후에 없어진 직업이 있고 새로 생긴 직업이 있듯이 그냥 그거에 맞게 사회도 좀 변할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더라고. 되게 지금 아직은 차피하긴 한데 어쨌든 로봇이 이게 걸어다니면서 막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냥 인간이랑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발전이 되면은 얘는 난데 만배 나은 거지. 뭔가 만배 효율적인 거지.
생각하는 거 훨씬 더 논리적일 거고 훨씬 덜 감정적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뭔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피지컬이 눈앞에 나타나면은 근데 그 본인보다 나으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그냥 좀 두껍긴 하지. 무기력해질 것 같아. 기분이 확 상하긴 하지. 기분 팍 그냥 두꺼워. 기분 팍 잡치고. 두꺼워, 좀.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냥 얘한테 시키면 돼. 휴머노이드한테 시키면 돼. 내가 만약 요리를 하고 싶어. 요리 왜 해? 근데 얘한테 시키면 나보다 1000배 잘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얘보다 잘할 수가 없어. 발끝도 못 쫓아가. 근데 뭐 그건 사실 AI 전에도 똑같잖아요. 뭐 우리보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 말. 근데 조금 그게 접근성이 AI라는 다르지 점 않을까? 때문에? 접근성이 다르지 않을까? 이제 그냥 걔네들이 막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걔네들이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할 텐데. 근데 기분 뭐 싹 잡치지 않을까요? 자동차도 그랬고 기분 뭐 빼고. 근데 기분 빼고 그냥 나는 조금 무기력해질 것 같아. 그냥 그것도 기분이잖아. 그런가? 그럼 뭘 느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AI가 좀 그런 거는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만큼 발전한다. 우리가 원한 거야.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면 이걸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오케이.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모두가 이제 그 옵션이 근데 있냐는 거지. 왜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디펙트를 한다 쳐. 이제 나는 이거에 반 AI 운동을 할래. 그래서 나는 뭐 미디를 쓰지 않겠어. 했을 때 그럼 나는 그냥 덜 떨어진 아티스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근데 저는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뭐 마부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치. 편리함이 결국 이겼잖아. 그치. 너무나 진보된 기술이었잖아. AI도 똑같이 너무나 진보해서 이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좋되든 얘기하니까 좀 잘되든 슬프긴 받아들여야 하다.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뭔가 우리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분 잡쳐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지금. 가만히 있지 마 그럼. 뭐 어떻게 뭐 1인실 강화문에서 1인실이라도 이건 못하지 하면서 이건 못하지. 이건 못하지 하면서 이제 그냥 중지 날리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할 수 있는? AI가 들을 수 있게 뭐 휴대폰 곁에 두고 뭐 AI 욕하는 거 정도. 빅데이터가 다 듣고 뭐 기분 상해 해줄 거예요. 챗 GPT한테 화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졸렬함은 끝이 없군요. AI 이길 수 있는 거 찾았네. 졸렬함? AI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나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결국에 그래서 나는 더 내가 이끌리는 것들은 좀 더 영적인 것들로 더 이끌리는 것 같거든. 그게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에 뭔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더 나는 끌리는? 믿음으로 승부 보겠다. 그치 뭔가 그냥 나에 대한 어떤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육체적인 걸 수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육체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요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센세이션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AI가 싫어서 이쪽으로 가야겠어 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AI를 막 엄청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동의합니다. 좀 뭔가 인간과 기계가 근데 계속 양분돼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걸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은 기계적인 구조가 아닐까요? 맞을까요? 인간은 기계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어느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화학의 노예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 호르몬적인. 그냥 결국에는 어떠한 체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화학적인 뭐 성분이 나오면 그게 어떠한 트리거를 해서 굉장히 그것도 기계적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 그냥 우리의 뭐 신체라던가 그런 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기계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막 언제나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뭐 이유가 없는 걸 우리는
할 때가 많잖아. 아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최상의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막 최악의 선택만 골라서 할 때도 있고. 아까 짬뽕 시켜서 집에서 짬뽕 배달 시켰을 때 곱빼기 버튼을 누르는 약간 그런 상황. 그런 별로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뭔 근데 말인지 알아? 기계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기계도 고장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언제나 유저들한테 그 이득을 주는 영상만 추천해주진 않으니까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들도 일종의 알고리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면 인간이랑 기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서 말한 자유의지인가? 너가 말한 포인트가? 근데 내 생각엔 선택에 있어서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거랑 고장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간 기계는 결국에는 뭐 인간의 몸이랑 기계랑 좀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기계는 어쨌든 메커니컬한 수학적인 어떠한 논리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인간은 뭐 몸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너가 아까 말했던 불합리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쨌든 다른 불합리한 것 같긴 해. 선택 뭐 예를 들어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 사랑을 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마다 뭐 아니면 우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거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가 제일 쉬운 예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AI 시대가 계속 발전해서 고도의 AI가 개발이 됐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랑까지 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랑 자체가 비합리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 그치.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랑해? 아니면 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할 줄 알고 우리한테 투자를 해. 기계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까? 이건 굉장히 그것조차 맞네. 러닝이 돼버린 기계가 나와버리면 그럼 뭐 리스펙 해야죠. 근데 구조가 다르지 않나? 어쨌든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하지만 AI는 완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완벽이 뭔데? 그러니까 완벽이란 뜻이 AI의 완벽함이 뭐야? 100% 논리적인 거? 논리가 그냥 어떠한 타이트하다. chain of thought이나 조금 기계적으로 뭔가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런 식으로 이게 쫙쫙쫙 나와가지고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기에 완벽하지 않을까? 그건 오케이. 왜냐면은 챗GPT가 있는데 만약에 뭐 내가 똑같은 질문을 100번 해. 챗GPT는 언제나 100번 다 답을 해준단 말이야. 친절하게. 왜냐면은 그 질문을 하면은 난 답을 내는 게 이제 체인 오브 오더로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100번 똑같은 질문 하면은 한 3-4번째에서 이제 우라통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지금은 오히려 AI가 발전이 덜 됐으니까 합리적인 모습들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지. 진짜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면은 또 진짜 모를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는. 근데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필멸자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 같거든. 우리가 만약 영생을 한다면은 진짜 사랑을 할까? 얘한테 잘해주고 뭐 애를 낳고 이런 거를 과연 할까? 내가 평생 사는데. 근데 AI는 불멸이잖아. 어쨌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사랑을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뭔가 모르겠어. 어쨌든 필멸자라는 게 좀 큰 것 같아. 일단 불안전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AI가 죽지 않는다는 전제는 혹시 어디서 나온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 수명이 인간처럼 수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치. 일단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죽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살아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겠지. 살아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뭐 죽음을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데이터 센터들을 폭파시키면 AI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살아 있는 건가요, AI는? 근데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걔네들은 따뜻하지 않다고. 우리 신경 쓸 것 같아. 논리만 신경 써. 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좀 내 마인드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봤는데 인간이 없어지고 AI가 우리를 이제 테이크오버 하는 상황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나의 생각? 그냥 이거를 시간을 그냥 쭉 들이켜 본다면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죽을 거고 AI가 테이크 오버 할 거라는 거가 나의 시뮬레이션상 항상 그렇게 가는 것 같아. 테이크오버라는 건 이제 인류는 멸종하고 다음 AI만 세대 남는다. 인류가 될 수 터미네이터. 있다. 그냥 AI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한 뭐 옛날 AI 뭐 심지어 뭐 큐브릭이 뭐 스페이스 오디시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거든. 그냥 AI가 우리를 먹을 거라는 걸. 기술과 과학이 그치. 그냥 AI가 다음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서도 시뮬레이션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가 지금 뭔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AI 끝내자. 데이터 센터 다 그냥 터트리고 여기에서 아예 우리의 독립성을 하라는 큰 반 AI 운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트레젝토리는 계속 그냥 이어갈 거라는 게 나의 생각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뭔가 그래서 요즘 나도 뭐 어디 팟캐스트에서 어떤 사람 나와서 봤는데 그 뭐 그런 식의 좀 반 AI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생겨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반 AI뿐만 아니더라도 뭐반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심지어 그냥 고등학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런 좀 더 마이크로한 단위로 사람들이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리지스트하는 저항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조금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무브먼트를 존중하지만 결국은 차를 타지 않는 마부 흐름은 내가 보기에는 저도 역전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 뭐그 사람들이 안 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란으로 나는 바위치기. 쓴다? 계란으로 개바. 맞아. 그것도 맞아. 올해 초에 제가 가속주의라는 이제 현대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이라고 해야 오케이. 될까요? 가속주의 기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 저랑 굉장히 절친한 뮤지션 김도원 씨가 같이 듣자고 권해줘가지고 어디서 들었어요? 저기 합정 쪽에 대한연구 뭐 대한연이라고 줄여서 불려지는 어떤 이제 뭔가 뭐 철학 강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좀 얘기를 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힙한데? 거기서 이제 한 8주 차 정도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들었었는데 그 가속주의라는 사상이 저도 완전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게 중심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속주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이 생산성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를 가속화하자. 근데 가속화하자는 게 이제 비단 그 방금 얘기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차원 그리고 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 뭐 정치적인 차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상인 것 같은데 거기 제가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더 이 AI 기술이나 이런 거에 좀 그걸 알기 전보다는 더 호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긴 근데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느끼게 호의적으로 만들게 한 거야?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면 대안이 뭔데라고 판단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AI가 이렇게 범람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대안이 뭔데? 이거 사람들이 그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대안이 뭔데? 라를 생각했을 때 딱히 저한테는 대안이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 반 AI 운동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좀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가지고 뭐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은 또 뭐 존중하고 또 응원도 할 것 같긴 하지만은 존중과 뭐 존응. 예, 존응 할 것 같은데 근데 여튼 냉정하게 내 안에서 그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따져봤을 때는 그냥 가속주의적인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가속주의가 뭔지를 내가 설명하는 건 너무 이제 좀 그 이론적인. 감히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어쨌든 그냥 가속하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죠. 대안이 없으니까 엑셀리즘. 엑셀리즘이잖아 결국에는. 대안이 없으니 그냥 그 트레인에 빨리 탑승을 하겠다 오히려. 그런 느낌은 또 그런 아니고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약간 지금 뭐 기술적인 게 됐건 정치적인 게 됐건 뭐 문화적인 게 됐건 지금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한번 줬어요. 그 강의랑 그 사상 그리고 그 강의랑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조금 호감으로 변했다. AI가 그 가속주의에 대한 공부를 끝마치고 나서. 그 호의적인 부분을 보게 된 거죠. 보통 지금 사람들이 많은 AI 기술의 유저가 됐지만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를 물어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치.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게 사실 뭐 비디오가 뭐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비디오를 막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그게 작년이었는데 지금 훨씬 리얼하다. 이런 게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지. 이게 망했다고 느껴질 정도면 사실 한 4년 전에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비디오만 골라 볼 때부터 이미 망했다고 느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이 저는 알고리즘에 뜨길 바랍니다. 그건 저도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의석 씨를 위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근데 확실히 옛날에는 뭔가 유튜브 이런 거 알고 전에는 어쨌든 능동적인 설치를 했던 것 같아. 나 이거 봐야지. 나루토 12화 뭐 이렇게 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냥 유튜브를 들어가, 그냥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그리고 걔네들이 주는 정보를 피딩해. 그래서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그거를 관람하는 방송으로 확실히 가긴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나 뭐 빅데이터가 정해주는 거잖아. 너가 좋아하는 비디오 보는 애들은 이거 보니까 이거 봐. 선택지를 우리한테 주기는 하지만은 결국엔 아니지.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우리를 카테고라이즈 해주는 이게 위험하다고 봐. 난.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점점점 알고리즘 추천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처음에 12개 추천해. 그 중에 하나가 좋아. 그 다음에는 9개, 6개.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 이미 다 알아. 나보다 날 잘 알아. 그래서 그냥 계속 뭘 보는 거야. 뭐 보는 게 아니고 거길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제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사고를 뭔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다른 걸 탐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한 번만 더 줘. 저도 모르겠는데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수동적으로 되기에 사람의 경향성을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줘 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 맞죠? 인간이 데이터에 의해 카테고라이즈 되는 거잖아. 너가 좋아하는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 이 보는 비디오를 너가 봐. 그게 인풋과 아웃풋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리고 알고리즘이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들이 옛날에 좀 감성이 있었을 때는 정말 배대 순서대로 추천 순서대로 댓글이 떴는데 내가 요즘 릴스 보니까 내가 보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댓글 나오는 것도 다르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나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댓글만 보게 되고 반대쪽인 사람은 반대 댓글만 보게 되고 요런 또 양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신데요? 뭐에 대해서? 뭐가 돼요? 다. 저요? 저는 다- 중도입니다. 아 맞아? 그냥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네. 그냥 몰라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중도? 그냥 한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그걸 풀고 싶고. 네, 여러분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형이 아까 말한 포인트처럼 기계와 어쨌든 인간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AI와 인간을 분리하고 있는데 나는 결국에는 인간과 AI가 합쳐지는 시즌이 결국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휴머노이드 그냥 인간 따로 AI 따로라기보다는 AI랑 인간이 합쳐지면서 어쨌든 신인류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리에 칩을 심을 겁니까? 그게 오면은? 그 칩이 무슨 칩인지 또 뭐 이제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잖아. 뭐 뉴럴링크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가 발명한 뉴럴링크 뭐 이제 뭐 음, 몸과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칩이 해주는 거죠. 뭔가 뇌와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컴퓨터를 만질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이거 이제 보고 싶은데 하면 그냥 알아서 이게 넘어가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거는 하실 겁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보자면 그건 거고 뭔가 이제는 그냥 정보 뭐 량이라든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연산 수치 같은 게 아예 달라지겠지. 전뇌화가 되는 전내화가 뭐죠? 전자두뇌. 그치. 근데 지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이 뉴럴링크가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의 빌드업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고 사회가 뭐가 전자가 돼야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굿. 뉴럴링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어때야 될 어떠한 것 기계, 같냐? 어떠한 그 계기가 있어야 이제는 할 것 같다라는 좀 포인트. 저는 좀 대중화가 기준일 것 같긴 해요. 첫 번째가 되고 싶진 않다. 남들이 하면 한다. 좀 뭐 비겁한 버전의 대답은 그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대중화라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인 한계라든지 뭐 신분적 한계에 부딪혀서 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면은 안 할 것 같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얘기라는 선택받은 거니까. 사람만 하는 느낌? 아니면은 돈이 오히려 많다든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의 사용을 종용하는 뭐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회사 취직하려면은 머리에 뉴럴링크 심어야 된다. 약간 뭐 요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근데 뭔가 이게 좀 뭐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뭐 되게 인류 복지 자체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부분이 확실히 보인다. 내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뭐 예컨대 아픈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장치기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지점들이 좀 보인다면은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고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완전 결심을 한다기보다는. 근데 뉴럴 칩을 심음으로써 범죄율이 떨어진다면 그게 진짜 복지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그건 또 이제 그 약간 개인의 자유 문제랑 좀 부딪히겠죠. 지금 인터넷 사용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딪혀 왔잖아요. 그 개인의 인터넷 뭐 사용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뭐 번제탑 하나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모니터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디웹 접속이나 이런 거 모니터 할 거냐 말 거냐, 뭐 약간 이런 그 토론거리들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율을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 15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진 않았지만 남아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없이 살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구청에가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휴대폰은 필수, 전화번호는 필수로 적어야 하는 칸이란 말이지. 정보 24 어플을 깔아야 되는. 뉴럴링크도 뭐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만드는 기술일 것 같아요. 한주 씨가 얘기한 게 그래서 좀 많은 생각하게 된 게, 어쨌든 첫 페이션트가 첫 뉴럴링크를 한 사람이 그 마비가 온 사람이었단 말이야, 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테크놀로지다라는 프레이밍이 있긴 해. 그 지금까지의 그래서 뭔가 그 일부러 그렇게 첫 환자를 했나라는 생각도 들어. 뭔가 왜냐면 이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조금의 이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뉴럴링크에 대한 어쨌든 이거 좀 뭐 의료용으로 좋은 거잖아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조금 심어준 것 같거든. 그 첫 환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뉴럴링크 관련해서는 전 좀 약간 중립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브라이트사이드가 보이면은 그걸 기반해서 또 고려할 수 있고, 뭐 다크사이드는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일본의 작품이 있어요. 미디어믹스 작품이 있어요. 원래 소설이 원작일 거고 뭐 애니메이션이랑 이것저것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 형도 소다트 온라인 좋아해요. 네? 저희 형도 좋아해요. 친형? 예. 아 그래요? 봤어요? 전 안 봤습니다. 아 보고 싶다. 이제 풀 다이브 VR 기술이 개발된 시대예요. 풀 다이브 VR이 뭐냐면은 이제 무슨 헤드기어 같은 거를 끼고 그냥 접속하면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뭐 매트릭스나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가상 완전 몰입. 그거 맞죠? 여자 주인공분이 이제 흰 옷에 파란색 리본 같은 거 의상 그 약간 시즌별로 렌. 코스튬이 바뀌긴 하는데 렌인가요? 어느 시즌 코스튬이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좀 본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근데 이 와중에 일본 악질 분들이 또 코스튬을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지. 그거 맞죠? 그 한 번 입는 시즌 있죠. 시즌 1에서 흰 옷에 그 파란 리본 그게 파란 리본이 쏟아-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뭐 흰 옷은 맞았는 것 같아. 그게 맞다면 전 1화까지는 그 내용이 예. 이제 그 풀다이브 VR 기술이 개발이 된 시대라서 뭐 식물 인간이 돼도 이제 그 VR 서버 안에서는 뭐 이제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의식주를 다 거기서 영위를 하고 뭐 그러는 어떤 그게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사실 뭐 철학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거는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저런 식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는 뭐 픽션이긴 하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긴 들더라고요. 그 뉴럴링크나 이런 게 개발이 되면은 또 그런 비슷한 어떤 사람들한테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의 삶에 어쨌든 비슷한 차원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 계속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서는 뭐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중립적인 상황 우리가 되게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논리적인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AI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거는 그거에 대한 좀 직관은 어때요? 뭔가 이거에 대한 나의 느낌, 이거에 뭔가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직관이 유일한 것 같거든. 다른 게 뭔가 이걸 딱 뭔가를 받았을 때, 뭔가 이 깨름직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지, 동물적 본능.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건지 그게 좀 더 궁금해. 제 직관은 꿀잼? 그냥 만드는 게 재밌기 때문에 제 직관은 꿀잼입니다. 오케이. 뉴럴링크도 뉴럴링크는 노잼. 이렇게 뭐 오케이. 기사까지밖에 안 올라왔고 뉴럴링크는 노잼 할게요. 이게 합쳐지는 순간 진짜 애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의 직관은 어때? 그냥 정선생의 디렉은 저는 불편? 네, 굉장히 불편. 약간 불편감을 야기한다. 자세는 겁나 편해 보이는. 자세는 편해요. 근데 목을 좀 벅벅 긁게 되는 뭔가 테마라고 해야 될까? 유석 씨 근데 릴스는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리스는 왜 알고리즘에 지배당한 거야? 그런 자신한테 이제 자괴감이 오니까 불편해지는. 본인을 투영한 건가요? 정확한 리딩인데. 그러니까 나는 봐봐. 진짜 어쨌든 정말 단편적인 it's like 2D로 그냥 영상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일 뿐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나올 뭐 뉴럴링크라든지 형이 아까 말한 가상 완전 몰입 현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극히 일부인데 이것도 못 빠져나온다고. 근데 그게 나오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큰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뉴럴링크를 신게 되면은 이제 모르겠다. 뭐 무논리긴 한데 좀 디스토피아적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느껴졌을 때 왜 불안정성을 뭔가 없애고 완전성으로 가는 뭔가 프로토스? 우리 모두 내가 하나 연결돼 있는 이거는 이거 에바 아닙니까? 진짜?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좀 찬희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AI나 뭐 뉴럴 앞서 얘기했던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는 저는 꿀잼이고 뉴럴링크는 그냥 노잼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뭐 나왔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 그게 제가 사실 많이 안 알아보기도 했고 얼마 전에 나무위키를 찾아봤을 때는 이제 나무위키 피셜입니다만은 과학자들이나 신경 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게 일론 머스크의 블러핑이다라는. 불하다. 뭐 이게 일단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이 인간의 뇌가 하고 있는 이런 전자 신호라든지 이런 거를 뉴럴링크 하나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성이 높긴 하겠다. 갑자기 조금 뜬금없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도약이 커도 너무 커. 근데 나는 그 뉴럴링크 그거 칩 박은 사람 게임 하는 것도 봤는데 체스. 체스도 하고 뭐 FPS 게임도 하고 근데 잘하던데. 그게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좋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눈으로 따라간다든지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애플 비전 프로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눈으로 클릭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 표현을 뉴럴링크를 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뭔가 시간이 앞으로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뉴럴링크랑 AI는 근데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은 드는 게 그죠. 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거랑 이제 툴로 사용하는 거랑은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이 바뀌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 두 개가 근데 합쳐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음. 뭐 어떻게 될지 저 모르. 모든 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시민들이 되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근데 그거가 음. 나는 이제 오늘의 어떤 이야기가 자꾸 AI나 어떤 기술의 발전이 완전함으로 도달하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 AI 뭐 기술이 발달하면은 범죄율이 줄어들고 물론 이제 줄어들도록 의도를 하고 많은 것들이 개발되겠지만은 뭐 그런 범죄나 사회적인 거를 떠나서도 뭔가 아까 이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 그거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맞나? 오케이. 맞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AI 그 인공지능 인간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쳤을 때 어쨌든 인간을 개발하려면은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는 개발 방향성이 또 될 거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뭐 공각기동대 같은 작품들만 봐도 사실 무슨 AI가 범죄 저지르고 뭐 AI들 뭔가 어쨌든 간에 그 기술의 개발이 꼭 어떤 사회의 안녕과 안정과 그 어떤 완벽함과 이제 비례한다는 전제를 오히려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어떤 그 작품들이긴 하지만은 그 작품들이 그렇게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러니까 꼭 기술의 발전이 완전함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동의가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나는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그렇게 막 완벽함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의 발전이 인정이 안 인간의 완전함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아닐 수야 있겠지. 근데 뭐 아까 또 이제 그 인간과 기계의 차이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기계는 몰라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인간적임이 있는 거고 비인간적임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뭔가 저랑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랑 기계를 물론 당연히 명백하게 다른 지점들이 많지만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고 기계의 한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저는 갖고 있어가지고 차가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긴 해. 기계가 고장 나면은 필수적으로 이유가 있잖아. 뭐 소프트웨어에서 고장이 나면은 코드에 오류가 있는 거고 하드웨어에서 고장이 나면은 뭐 부품이 뭐 다 마모가 되었다든지 교체할 시기가 왔다든지. 하지만 인간의 실수에 이유가 없는 경우는 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게 차이점이라고 봐요. 인간의 실수는 고치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유를 찾기 근데 힘들다. 어쨌든 인간이 갑자기 또 뭐 김한주 씨의 의견대로 가자면은 어쨌든 인간이 기계라고 치면은 초고도로 진화가 발전이 된 기계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수에 대한 리즌을 모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내가? 아니 이게 모든 게 너무 로지컬하기 때문에 결국에 뭐 A가 있기 때문에 B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Z까지 가는 건데 그 회로가 너무 로지컬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이게 딱 끊긴다면은 이게 트러블 슈팅이 그냥 바로 될 수 있는 것 같거든. AI라는 그런 기계적인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뇌를 이해하는 거에
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의 정말 이 뇌에 대한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A가 인풋이 있는데 불안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스텝들을 우리가 트러블 슈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시간 관계상 AI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I 얘기 이제 노잼? 노잼 됐고 어쨌든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말처럼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깨림직하다 요런 말입니다. 예. 나도 저는 이해는 꿀잼. 넘어갈게요. 아 다들 뭐 투표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오케이, 투표. 노잼 꿀잼 어, 업다운. 꿀잼의 투표는 하되 근데 좀 꿀잼 쪽 발언을 더 많이 해본 게 사실 저는 거의 중립이나 다름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냉철하게 중간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좀 자극을 하고 싶었다. 자각됐어요. 뭔가 좀 전제를 생각하는 그걸 좀 바꿔보면 어떻냐라고 계속 뭔가 환기를 시켜주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해봤던 거. 뭔가 혈자리가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눌린 것 같습니다. 저는 중립이 아닙니다. 전 노잼입니다. 저는 꿀잼. 인간 화이팅. 꿀잼. 나도 꿀잼이긴 하나 이게 꿀잼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디스트럭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꿀잼? 준 꿀잼. 파괴적인 꿀잼. 파괴 꿀. 꿀잼. 파괴 꿀잼. 시청자 여러분들도 꿀잼인지 노잼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배댓이 어떤 게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리는지 한번 그만큼 여론도 댓글이 달릴까? 한번 확인도 해봐. 근데 또 이제 또 대단하신 분 2분 모셨는데 뭐 그치. 많이 달지 않을까요?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 출연한 사실을 꽁꽁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씨, 왜 그래? 홍보 많이 해주시고 아 오늘 그냥 아예 AI 얘기만 하다가 막 그러게 지금 what's the time? 아까 그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으셨다는 거 이렇게 한주 MBTI 어떻게 돼? 뭐야? 저 ENFJ인데 소개팅 타입 씨. ENFJ. 근데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되게 T일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뭐 I나 T 이런 쪽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INTJ 감성. IT 기업식. 제가 ENFJ인데 그 스펠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요. 네. N만 막 98%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좀 50% 정도, 51%, 중간에서 40%. 노는 느낌인데 그래도 뭐 여러 번 검사했을 때 항상 ENFJ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또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E는 왠지 I로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즘 요즘요. 저 ENTP입니다. 이게 셋 다 차이가 ENTP잖아요. 저 INTP. 아 바뀌었어? 다밍타이거 활동 이후에 내향적으로 바뀐 건가요? 뭐 역자면 그렇지만은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것 때문에 좀 내향적으로 변하신 것 같나요? 뭐 내가 외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외향적으로 행동하면서까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만난 사람 다 만났다? 뭐 말하자면 그런 건지. 뭐. 앵글. 그럼 차이니한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그 치트키의 그 요즘 최근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죽은 걸로 판명이 났다가 또 갑자기 부활하신, 트롤이었던 그걸로 대해서 좀 치트키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치트키가 누구죠? 모르겠네요. 그치. 치트키가 누구지? 그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이런 쇼미더머니. 파워 오버웰밍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난 그 사람의 음악을 듣지는 않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옛날부터 그런 좀 뭐라 그래 언더한 음악을 하는 친구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그런 엄청난 빠꾸 없는 그런 뭔가 야마에 대한 동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근데 전반적인 당연한 대중은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나도 솔직히 막 그런 거에 막 엄청 끌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그 친구가 뭐 야마가 있지는 않나? 뭐 그냥 그런 생각? 그거를 왜 찬이한테 물어? 처음 들어봐요. 궁금해서. 치트키요? 네. 이름 뭐 들어보니까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부활하는 래퍼들이 많은 것 같아 요즘에.
뭘 한번 하시죠. 저요? 근데 뭐 사실 한번 근데 버릴까요? 그런 게 막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 뭐 이런 게 진짜 트랩쉿 아닙니까? 그런 게 힙합이었나요? 그 언더그라운드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고 뭐 살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었고 뭐 그런 게 트랩쉿이고 언더그라운드 쉿 아닙니까? 멋있는데? 하드코어하네요. 뭐 아니, 이거를 나 홍찬이한테 물어봤다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오케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마무리하시죠 그럼. 네. 마무리하시죠. 바닥에 있는 와플 좀 주워서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